여러분, 오늘 하루 많이 버거우셨나요? 힘들다는 이야기 할 것도 딱히 없고, 지금은 세상에서 내가 제일 힘든 것만 같을 거예요. 요즘 모 배우가 모 배우를 가스라이팅해서 극중에서 스킨십 장면을 빼려고 민폐 끼치고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다는 뉴스가 핫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시고, 왜 저런 뻔한 거짓말에 속지? 왜 저렇게 바보 같지? 하실 텐데, 나르시시스트는 처음에 굉장히 교묘하게 다가가기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속고 계세요. 처음에는 천사처럼 다가가서 너를 위해서야 하면서 굉장히 교묘하게 상대방한테 거짓말을 하거든요. 알고 보니까 천사를 가장한 나르시시스트 여친 남친 때문에 마음고생 하시는 내담자분들이 많으신데, 헤어지고 나서도 구남친 구여친이 나르시시스트였고 나는 가스라이팅을 당했는데도 끝까지 모르시고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보통 이별하고 정말 죽도록 힘든 경우에는 구남친 구여친이 나르시시스트였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헬로 열매의 열매입니다. 지난 1편에서는 실현당하고 자존감 바닥인 사람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헤어지고 애인한테 연락하고 싶을 때 봐야 할 내용을 담았었죠. 안 그래도 이별 앞에서 불안해하는 나 자신을 이해해주고 공감해주자고 했잖아요. 오늘은 이별을 극복해서 제의를 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열매 꿀팁, 이별 후 찾아오는 흑폭풍 극복 필살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별 후에 흑폭풍이 찾아온 여러분들, 흑폭풍을 극복하고 재회를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대로만 해주세요.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이별 후 흑폭풍을 겪으면서 가장 힘든 건 자존감이 바닥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평상시에 자존감이 굉장히 높으신 분들도 이별을 통보받고 나면 일시적으로 자존감이 하락되고, 그 시간들이 길어지면 이성관계뿐 아니라 전체적인 관계, 일적인 부분에서도 무기력해지고 용기가 많이 사라지실 거예요. 안 그래도 우리한테 이별을 통보한 사람 앞에서 쭈글쭈글 탱이가 되어 있는데, 자존감까지 더 떨어진다면 도대체 그 사람 앞에서 우리의 모습은 얼마나 못나 보일까요? 재회를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의 자존감을 회복해야 하는 거예요. 너무 식상하다고요? 근데요, 자존감이 떨어질 때는 진짜 아무것도 안 보이거든요. 도대체 뭐가 제대로 된 판단인지 너무 혼란스럽기만 해요. 그런데 자존감이 회복되면 그때서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사실 우리의 자존감이 높아지고 낮아지는데 무수히 많은 주변 환경들의 영향이 있죠. 어렸을 때 부모님과의 관계, 사춘기 시절의 또래 집단, 진짜 오랜만에 들어보는 용어죠. 또 우리가 만났던 연인, 우리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과 환경들이 우리의 자존감에 많은 영향을 끼쳐요. 우리의 연인은 우리의 현재 자존감에 많은 영향을 끼쳤겠죠. 예를 들어서 진짜 자존감이 높고 세상을 긍정적으로 보던 저의 한 남사친이 있었어요. 자기 일에 프라이드도 있고 자신감도 굉장히 넘쳤어요. 근데 이 남사친은 성격이 되게 온순하고 다른 사람을 잘 공감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여자들한테 또 얼마나 인기가 많았겠어요. 한 여자랑 사귀게 됐는데 처음에는 그 여자가 천사인 줄 알았대요. 처음에는 자신의 정체를 숨겼던 거죠.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여자는 천사를 가장한 나르시시스트였던 거예요. 나르시시스트 여친 남친 때문에 마음고생하시는 내담자분들이 많으셔서 이 부분은 추후에 더 심도 있는 콘텐츠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잠깐만 이야기를 하자면, 보통은 이별하고 정말 죽도록 힘든 경우에는 구남친 구여친이 나르시시스트였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아무리 자존감이 높았고 정신적으로 건강했던 사람도 나르시시스트를 만나 가스라이팅을 당해버리면 나도 모르게 바보가 돼버릴 확률이 높아져요. 요즘 나르시시스트 또는 가스라이팅이 핫해져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갖긴 하지만
설마 내가 당했을 거라는 생각은 추호도 못하세요. 근데 그 가스라이팅을 제 남사친이 당해버린 거예요. 제 남사친의 여친은 나르시시스트였고 사귀면서 서서히 제 남사친에게 교묘한 심리적 조작을 했던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말해서 나르시시스트가 하는 심리적 조작을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데 요즘 모 배우가 모 배우를 가스라이팅 했다는 뉴스가 되게 핫하잖아요. 이게 되게 무서운 거거든요. 남사친이 분명히 이성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데 여자친구가 슬금슬금 너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교묘한 거짓말을 통해서 남사친의 현실감과 판단력을 잃게 만들고 자존감이 넘쳤던 남사친은 자신에 대한 신뢰감을 잃어가게 되고 결국에는 자존감이 없어지고 자기에 대한 확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나르시시스트는 이러한 심리적 스킬들을 이용해서 나를 좋아하면 너는 이렇게 해야 돼 만들어버려서 자기한테 의존하게 만들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스라이팅을 하는 사람은 분명히 본인이 잘못을 한 걸 알면서도 내가 맞는 거야 하면서 상대방을 이상한 사람을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사람은 분명히 내가 이상한 게 아닌데 결국에는 내가 이상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가스라이팅은 이런 거예요. 가스라이팅을 하는 사람이 시간 약속을 자주 늦어서 상대방이 왜 너는 매번 시간 약속을 이렇게 늦냐 하면은 가스라이팅을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나 바쁜 거 몰라? 너가 이해해줘야지. 그건 너가 잘못된 거야. 너가 너무 나에 대한 배려가 없는 거야. 그리고 너는 건망증이 있잖아. 너가 착각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거는 너가 잘못하는 거야. 이렇게 죄책감을 느낄 때까지 자기 의견을 고집하는 거예요. 왜 그런 뻔한 거짓말을 당해? 하시는데 상대방은 나를 위한다는 말을 하면서 정말 교묘하게 서서히 가스라이팅을 하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결국 조종을 당하고 상대방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엄청 무섭죠. 헤어지고 나서도 구남친 구여친이 나르시시스트였고 나는 가스라이팅을 당해서 나는 바보다. 내가 그거밖에 못했나? 자존감에 큰 손상을 당했는데도 끝까지 상대방이 나르시시스트였던 걸 모르시고 계속해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또 연인 말고 부모님은 우리의 자존감에 큰 영향을 끼치셨죠. 부모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양육 방식, 부모님과의 관계는 우리의 자존감 형성에 많은 영향을 미쳤을 거예요. 이거는 다들 아시죠? 예를 들어서 한 아이가 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학교에 가니까 자기 소개도 해야 하고 발표도 시키고 그런데 이 아이가 발표를 할 때마다 너무너무 떨리는 거예요. 다른 친구들은 잘만 하는 것 같은데 자기한테는 너무 어려운 거죠. 그래서 고민하다가 아이가 엄마한테 그 고민을 말하게 됐어요. 사실 아이가 고민을 말할 정도면 아이한테는 굉장히 큰 고민인 거거든요. 어쩌면 아이 입장에서는 어린 마음에 그 사실이 창피할 수도 있고 엄마한테는 자랑스러운 아이가 되고 싶었는데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할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정말 큰 마음을 먹고 엄마한테 발표하는 게 너무 어렵다고 고민을 말한 건데 엄마가 발표? 그걸 왜 못해? 너도 다른 애들처럼 손 들고 발표해봐. 그렇게 해야지. 그걸 왜 못해? 만약 이런 식으로 아이에게 반응하면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아마 더 위축돼서 발표를 못하게 될 거고 발표를 못하는 내가 이상한 건가 생각하면서 자책을 하게 되고 자존감은 점점 낮아지고 아이 인생에서는 큰 상처와 트라우마로 남을 거예요. 그리고 다른 문제가 생기더라도 앞으로는 굳이 엄마한테 말하려고 하지 않겠죠. 그럼 어떤 엄마가 좋은 엄마일까요? 정답은 쉽죠. 아이의 문제를 이해해주고 함께 공감해주는 거예요. 뭐 이런 반응이겠죠. 아코 많이 떨렸구나. 힘들었겠다. 그럴 수 있어. 엄마도 발표하는 게 처음에는 너무 어렵더라고. 엄마도 어릴 때는 떨렸었는데 떨리더라도 조금씩 노력하다 보니까 어느새 발표하는 게 어렵지 않던데.
엄마가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까? 이렇게 아이의 감정을 공감하고 들어주기만 해도 아이는 훨씬 편안함을 느낄 거고 자신의 문제를 이해해주는 엄마를 신뢰해서 어떤 문제든 어려움을 느낄 때마다 엄마에게 도움을 요청할 거예요. 그래서 함께 문제를 극복해 나가려는 의지를 갖게 되고 자신감이 생기고 결국 극복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그 문제를 극복해 나가면서 자존감이 한층 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보다 자존감은 우리 스스로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아요. 스스로가 얼마나 자신을 존중할 수 있는지는 훈련을 통해서 분명히 높일 수가 있어요. 또한 우리가 노력하고 훈련이 되어지면 이별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낮아진 자존감을 얼마든지 높일 수가 있답니다. 현재 우리는 이별이라는 걸 경험하면서 너무 아프고 힘들어요. 가슴 찢어지는 아픈 시간 동안은 사실 뭘 해도 절대 나아지질 않아요. 이별하면 아파야 하고 아픔은 불가피한 거지만 모든 아픔을 다 인내하고 견뎌내면 비로소 괜찮아지고 그걸 극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힘들어서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도 내 마음을 스스로 위로해주고 공감해주면 결국 견뎌지고 버텨져서 결국에는 나아집니다. 그렇게 자존감이 회복돼야 하는 건데 이별을 통보받으면 우리는 처음에는 한동안 자기 자신만 잘못했다는 생각을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 자신만 잘못했다는 생각에서 벗어나고 다시 한번 우리의 관계야 문제들을 객관화할 필요가 있어요. 자존감이 회복돼야 결국에는 재해도 되는 거예요. 자존감이란 내가 나를 존중하는 마음이잖아요. 내 마음을 존중해줘야 내 마음을 이해할 수 있고 그렇게 지금 현재 이별의 문제를 건강하게 극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자기가 힘들고 자기 마음이 바닥까지 떨어져 있을 때는 눈앞에 기회가 찾아와도 그게 진짜 안 보여요. 누가 좋은 말을 해줘도 그게 잘 안 들려요. 그렇게 떨어진 자존감으로 나를 보니까 내가 생각해도 내가 매력이 없었겠다. 그때 상대방이 분명히 티를 냈었는데 내가 눈치가 없었나 보다. 상대방이 오죽했으면 이랬을까. 자꾸 위축되고 쭈구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 계속 악순환이 되어서 내 마음이 어떤지도 잘 모르고 상대방의 마음조차도 이해할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재회를 하길 원하신다면 무엇보다 자존감과 마음이 회복돼야 돼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나를 존중할 수 있어야 상대방을 존중할 수도 있고 그래야 결국 상대방의 마음도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자존감을 회복하기 위해서 일단은 여러분의 감정들을 덜어내고 생각의 전환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이별의 순간에서 조금 더 멀리 떨어져서 그 시간들을 좀 더 객관화해서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야 정말 이별의 근본적인 문제가 뭐였는지, 상대가 원하는 내 모습이 뭐였는지 그때서야 정답이 보이거든요.